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일지 제레미안입니다. 오늘은 이번 조정의 바이더딥이 유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12월 2일인데요. 이 글은 어제 12월 1일 새벽에 작성된 글임 알려드립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막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오미크론발 조정이 여기서 10% 이상 큰 가격 조정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시기를 저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7가지 정도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빅테크들은 오히려 이런 팬데믹 시즌이 호재인 경우가 그런 의미가 좀 있는 편이라서 하방 경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정이 컸던 일부 미들캡 IT 종목들도 이 전에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더 안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 번째로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은행주들이나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타격을 입는 형국이라 체감적으로는 좀 덜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험상 이번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했던 작년 그 1월에 우한 바이러스보다는 충격은 덜할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죠. 다섯 번째는 파월의 금리 인상 관련 부분은 테이퍼링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장이 오랫동안 대비했던 부분이다. 금리 인상은 그 시장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크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적어도 반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는 유가는 50불대가 온다면 레버리지가 아닌 1배짜리 ETF로 롱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투기 자산이라서 리스크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막 3배짜리, 2배짜리 이런 레버리지보다는 1배짜리 전략이 유망한 것 같고요. 현재 60불대 중반에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매파로 돌아선 이유는 늘 그렇듯 이제 립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40년사를 보면 최근 30년사를 보면은 립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린스펀 이후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야 나중에 정책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물가가 내려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연준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면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죠. 그리고 그 뒤에 연준 위원장이 된 그린스펀 그리고 그 다음에 벤 버냉키 이 셋이 쓴 자서전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한낱 깊이 없는 뉴스들에 휘둘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부터 다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6월에 델타 변이가 시작되었고 12월에는 이제 오미크론입니다. 6월달에는 인도에서 시작됐고 12월에는 남아공에서 시작이 됐죠. 델타 변이는 북반구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발견 3개월 만에 우세종이 됐고 오미크론은 뭐 현재 치사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염성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겨울 초입에 발견된 것이 좀 뼈가 아픕니다.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오미크론은 결국 우세종이 돼서 이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 있죠. 팬데믹 기간의 연장이라는 측면이 좀 맥이 빠지고 좀 절망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마스크를 또 오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제 마스크 150장을 했는데 마침 마스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년은 더 버틸 것 같은데 해외에 오갈 때 역시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당장 미국 같은 경우는 PCR 검사를 의무화를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일상은 이렇게 좀 빡빡해질 것 같네요. 내년 2022년도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현금은 없는 분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10% 이내의 조정이 예상되고 지금 한 4, 5% 정도? 6% 정도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오미크론발 뉴스에 귀는 기울여야겠지만 여기서 지금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더 딥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재매수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신의 영역이고요. 아마 전문 트레이더들도 그건 무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담을 타이밍이긴 합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오미크론에 대한 실체가 확정이 될 텐데 대체로 주식시장은 그 전에 기대감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면서 차라리 3분할이든 5분할이든 좀 조금씩 사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20, 30대 때는 길을 쓰고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보다 더 IQ가 좋습니다. 집착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 파월이 이제 긴축으로 간다고 주식시장의 바이더딥은 끝났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 없이도 주식시장은 추세적 상승은 역사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거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덜 된 분석이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또 새로운 혁신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 하락폭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바이더 딥을 한다면 다우 쪽은 좀 더디게 올라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팬데믹이 더 지속되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는 관련 주식들은 그 노아의 방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 포트폴리오 30%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중을 좀 차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이면 제가 주식 투자한 지 20년 차, 횟수로 20년 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도권 증권사에서 14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상 유가 예측은 좀 잘 맞는 편이었는데, 비록 작년에 30불대에서 레버리지를 좀 잡아서 이제 바닥을 좀 쓰리긴 했었지만, 지금 보면 다 올라왔죠. 저는 상방을 봤었습니다. 바이더 딥은 못했지만, 예. 유가 적중률이 대체로 높았던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간 대체로 유가가 40불대에서 90불대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했죠. 이 40불대에서 90불대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잘 맞출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저는 팬데믹 바로 전에 유가가 50불에서 60불대 움직였던 그 박스권이 진짜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별다른 노이즈가 시장에는 없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추세를 볼 때는 점점 에너지원을 석유로부터 멀어지는 그 다변화 시대에 있고, 또 탈탄소 의무 이행 때문에 유가가 상방으로 뻗어가기는 힘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우디에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업체 아람코가 지분 10%를 상장한 거죠. 미래를 본 거죠. 그 말은 곧 롱이 이제 불리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JP모건은 유가 125불,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85불을 부르는데 저는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중동을 빼고 산유국들을 여행하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한때 영화로웠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가 140불로 치솟을 때 그들은 경제가 정말 활활 타올랐고요. 돈을 흥청망청 빌려서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워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거품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방문한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들 중앙아시아 쪽이죠. 중동은 그런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부펀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관광업을 활성화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오미크론이 빠른 트리거가 되었지만 이미 델타로 인해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 증가가 심각해 왔습니다. 오미크론 전에도 락다운 국가들 유럽에서는 몇 개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독일도 6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다르지 않죠? 위드 코로나라는 정치적 수선이 이제 좀 접는 분위기입니다. 오미크론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둘이 된 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전염성을 보게 되면은 하나에 둘을 더해서 셋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오미크론 덕분에 유가는 하방으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불 때도 구경 가능하다라고 며칠 전에 독거 투자자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직관이긴 한데 직관이란 걸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트롤 계산해서 정확하게 유가의 가격대를 맞출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자재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죠. 하늘의 천체의 거리는 내가 측정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불가능하다, 측정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기업에 그 투기 강풍이 엄청나게 크게 몰아쳤는데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많이 날렸죠. 유가는 투기 영역이지 어떻게 딱딱 떨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투자의 세계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직관이라는 것은 그냥 감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뭔가 그 패턴의 인식이라든가 의미, 그리고 추상적인 이론, 미래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개념에 익숙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거기에 경험이 얹힌 사고와 행동이 들어가겠죠. 주식시장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책으로만 아는 것보다 몸으로 배우는 것이 사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 시장이 폭락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겪었다라고 글로 아는 것보다 내가 직접 뼈를 맞아야, 경험해봐야 깊이 느끼고 오래 남고, 또 그 상황에서 많은 전략과 많은 고민들이
압축적이고 깊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책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서도 무척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독서투셀지에서는 독서를 늘 강조하긴 하죠. 낮은 유가는 여행자와 팬데믹으로 탈탈 털린 개도국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서 50불대로 내려와서 물가 불안도 해소가 되고 오미크론도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